미안합니다. 유영재와 이혼, 선운숙 끝내 오열하다. 아시다시피 이 하차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하차에 대한 찬반 여론이 심상치 않고요. 나아가서는 유영재 본인의 정신병원 잠적설과 정신병원 가짜 입원 등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선운숙 씨는 왜 끝내 오열을 했을까요? 단순히 하차에서만일까요? 선운숙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여 결국 동치미를 하차했고 작가와 얼싸안고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동치미에 애착이 굉장히 많았었던 선운숙 씨가 결국 하차를 결심하게 되었고 특히 심신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 씨의 또 다른 과거사와 친언니의 사례까지 직접 듣게 되며 당연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언니분께서는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안함이 너무 심해져서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고 있는데도 개인사 때문에 부득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때 너무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언니분은 하루에 최대치로 처방을 받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고 해요. 결국 유영재라는 사람 때문에 두 자매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선운숙 씨 역시 돈 때문이 아니라 일각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방송 출연 자체를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운숙 씨를 향한 비난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계속 쏟아지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유영재와의 이혼 사태까지 개인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결국 버텨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이것을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감과 함께 동치미 제작진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밝혔고 이때까지 동치미 출연 여부 역시 선운숙 씨의 좀 의지가 강력했던 걸로 예상이 돼요. 결국 하차 역시 본인의 의지로 진행을 했고 사실 제작진 측에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권유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9일 녹화를 끝으로 휴식이 아니라 하차를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유영재와의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인사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동치미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해요. 특히 마지막 녹화 종료 9일날 있었던 녹화 당일날 5년 동안 함께 일을 해왔던 작가들과 선운숙 씨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선운숙 씨의 언니가 5차례나 그런 일을 겪는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동생이었던 선운숙 씨가 이혼을 이미 겪고 있었고 어렵게 선택한 결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5번에 걸친 이 행동들이 모두 형태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의 행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매번 방식이 달랐기에 피해자 역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녹취를 확보한 것이고 이 모든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5번의 유영재의 행동이 모두 다른 형태였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상반신, 어떨 때는 하반신 뭐 이런 식으로 매번 상황과 이 부분적인 신체가 달랐다는 얘기인데 아주 계획적인 건지 충동적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유영재 본인이 아시다시피 최근 자진하여 입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원한 정신과의 경우는요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진해서 입원을 잘 안 해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대목이라고 전달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운숙 씨 언니 같은 경우 아무래도 상태가 너무 불안하여 의사가 직접 입원을 권유했는데 오히려 언니는 개인사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영재 본인은 직접 걸어 들어가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원이 되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우발적 행동이 너무 심할 경우입니다. 여기 적혀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매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상한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질 정도로 뭔가 착란 증세가 심한 것이고 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또 너무 막 화가 났다가 이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특별한 이런 것에 좀 뭔가 많이 내가 의지를 하고 있는 경우, 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해를 입힐 것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와 어렸을 때부터 또는 뭔가 큰일이 한번 있어서 이것이 뭔가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등,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항상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죠. 스스로가 이런 일을 결정할 정도로 뭔가 심적으로 압박이 심할 때,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무언가 좀 해가 될 경우 결국 입원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운숙 씨의 언니는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권유를 했던 거예요. 근데 독특한 건 유영재 본인은 의사가 먼저 나서서 권유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진해서 입원했다. 왜냐하면 친동생분이 직접 데려가서 상담을 시키고 입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입원에 관련된 비하인드인데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서울부터 경기도권까지 제가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도대체 유영재 본인이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병원의 입구, 출입구 자체와 유사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다. 입원이 안 되는 정신과면 모를까, 입원이 되는 정신병원이라면 그 중에서 나와야 하는데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 입원했을 때 비용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일반인의 경우 이 정도의 금액을 내고 입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유명 대학병원이 아닐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 대학병원이 하루 기준 9만 원에서 14,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9만 원의 경우 한 달 대략 300만 원 선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뭐 제일 낮은 금액인 6인실에 입원을 했다. 그럼 14,000원이니까 한 달에 뭐 해봐야 30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래도 금액대가 뭐 100만 원 좀 언더로 나오겠죠. 근데 6인실에 입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 6인실보다는 2인실에서 3인실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 평균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인실 기준 2주 입원 시 156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딱 요 정도 됩니다. 대학병원에 2주 정도. 왜냐하면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2주 정도만 입원시키고 퇴원 조치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2주에 156만 원 정도를 내고 입원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만약 유영재 본인이 큰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고액인데 장기간 입원하기가 어렵다. 만약 대학병원에 100만 원대 입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2주 정도 입원한 이후에 퇴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영재 본인이 이 경찰 조사에 임했다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병원에 입원한 것도 다 계획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우 선운숙 씨가 결국 MBN 동치미에 공식 하차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생활 논란에 큰 부담을 느꼈다. 4년 7개월 만에 방송과 결별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동치미의 방송을 출연하고 있었던 선운숙 씨에 대한 하차 여론이 아주 급진적으로 쏟아졌던 이 가운데 결국 선운숙 씨가 하차를 확정지으면서 또 다른 여파가 쏠려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배우 선운숙 씨뿐만이 아니라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여가수들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뤘었던 정수라 씨에 대한 이야기, 정수라 씨가 직접 고백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동치미에서의 하차를 선언한 선운숙 씨의 모습이 얼마나 큰 여파가 됐는지 이 MBN 방송사에서도 직접 대서특필하여 뉴스파이터의 저녁 뉴스 영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선운숙 MBN 동치미 자진 하차. MBN 방송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일대의 사건이 되었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선운숙 씨가 제작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자진하여 하차했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하차 의사를 밝혔다라고 해요.
제작진이 권고한 것도 아니고 결국 선우은숙 씨 스스로 결정한 자진 하차 되겠습니다. 자, 4년 7개월 만에 방송 프로그램에 하차하는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선우은숙 씨는요, 지금은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심경을 제대로 털어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첫 방송 출연 당시 때 모습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결혼을 하지 마시지 그러냐라는 최근 무속인의 말까지,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MBN 동치미 자체가 정말 폐지할 정도로 프로그램의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제는 무속인을 불러 앉히질 않나,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내용을 저렇게 떠벌리지 않나, 심지어 한 사람의 결혼 생활부터 이혼과 파경을 모두 다 예능 방송의 소재로서만 소모한 것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선우은숙 씨는요, 자신의 이 정신적 부담에 대한 치료까지 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법적 소송 다툼을 위하여 정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최근 유영재의 근황은 어떻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거기에 대한 많은 근황은 싹 끊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입장에 대한 변화는 번복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프레임을 씌웠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을 뿐 법적 다툼을 끝까지 해나가겠다, 대한민국 유명 배우에게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자신의 탓이다, 업보라 생각하고 혼자 짊어지기로 생각하며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지만 이제는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싸움의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라는 이야기를 밝혔던 유영재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계속하여 도피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오히려 더 쏟아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이 속풀이쇼 동치미 공식 게시판,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선우은숙 씨의 하차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때늦은 하차다, 진작 하차할 것이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바람대로 선우은숙 씨는 스스로 자진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논란은 끝이 나야 하는 법인데 하차를 했음에도 그 의견에 대한 조율은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에 달린 댓글들 반응만 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동치미 보기 싫더만 하차를 진작 했어야지. 오히려 잘한 사람 하나도 없다. 원인은 선우은숙이다. 왜 언니에게 밥을 하라고 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5번이나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유영재에게 당하게 된 것은 선우은숙 씨가 전부 다 밥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왕 하차하려면 녹화분도 내보내지 말아야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녹화분까지 방송에 방영되는 것 자체가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굳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나 같으면 창피해서 안 나올 것 같다. 처음에 나이 값을 못한 게 원인이다. 동치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다. 안 보는 게 답이다. 하차도 이렇게 늦은 걸 보면 시청자를 아주 우습게 한다. 진작 하차했어야 한다. 정말 시원하다. 다시는 선우은숙은 보고 싶지 않다. 선우은숙 씨 하차하세요. 영원히 나오지 마세요. 생각보다 놀라웠던 건요, 선우은숙 씨의 하차를 오히려 종용하고 찬성하고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선우은숙 씨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진작 하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은퇴를 해버려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염치로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5월 말까지 동치미 시청 안 해야겠다. 그리고 선우은숙 씨의 녹화본을 폐지해라. 쉽게 말해서 4회차본에 아직 녹화본이 남아있고 그 부분은 방영이 될 거라고 지금 기사를 통해 알려져 있잖아요. 선우은숙 씨가 5월 9일 날 녹화했던 방송분에서 하차한다라는 의사표명을 한 것이지, 그 이전에 촬영했었던 녹화본은 정상 방영된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또 엄청난 비판과 분개함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선우은숙 씨에 대한 비판이 큰지를 알 수 있죠. 거기엔 이런 대목이 있어요. 많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사랑해달라고 공개 방송하더니 꼴이 그게 뭐냐. 언니까지 5번이나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떠들어대지 말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차했으면 이렇게까지 비굴하진 않았을 거다. 굉장히 강력한 비판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참 이게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이고, 제가 강조드렸던 유형제, 우울증 같은 걸로 입원까지 하지 않는다. 약물 치료부터 시작한다. 입원 왔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해왔던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저와 똑같이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재라는 사람과의 소송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행적이요, 어느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달 드렸었던 소식 중에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가수 정수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이 정수라 씨가 유영재의 라디오쇼에 등장을 해서 또 함께 이렇게 무대에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 당시 때 유영재가 정수라 씨 옆에서 힙을 막 흔들어 대면서 춤을 막 췄단 말이죠. 물론 보통 때의 모습들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겠지만, 유영재라는 사람은 이제 범법자로서 많은 국민분들에게 낙인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지만 그것을 증명해낼 만한 그 어떠한 근거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를 비롯하여 이제는 정수라 씨에 대한 이야기도 재조명을 또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정수라 씨는요, 최근 이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열렸었던 제1회 슈퍼히어로 콘서트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보면 뭐 가수 진성, 주현미, 정말 뭐 빈예서, 린, 장민호, 영탁, 김다현, 유명한 가수들이 다 등장하는 가운데 보시면 정수라 씨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리고 출연 명단에 정수라 씨도 존재했던 게 보입니다. 이 히어로 콘서트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잘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정수라 씨는 이번 유영재와의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인지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것처럼 현재 선우은숙 씨에 대한 하차 뉴스가 쏟아졌다시피 최근까지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와 같이 유영재와 함께 과거 라디오 방송을 했었던 많은 여자 가수들의 피해 의혹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라 씨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 정수라 씨의 인스타그램, SNS 계정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과거에 본인이 활동했었던 앨범 자켓의 사인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 놀러 갔었던 이 벚꽃 축제 사진들, 그리고 본인이 이 방송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대기실과 또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놀러가서 식사하던 모습들 등의 장면들이 인스타에 많이 담겨 있었던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수라 씨는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그냥 관망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그 당시 때 모습이 유영재 본인이 좀 오버하면서 힙을 흔들며 이렇게 댄스를 추긴 했지만 그것이 노사연 씨처럼 손을 계속하여 잡고 끌어당기는 모습은 아니었었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뭐 사실 아주 심하다라고 보긴 애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정수라 씨가 생방송 도중에 정말 눈물을 쏟아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보면 볼수록 정말 황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수 정수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던 모습인데요.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 이 당시 때 자신의 몸무게를 강제로 공개한 후유증 때문에 이 눈물의 무대가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1989년도에 출연했었던 MBC 예능 프로그램 화요일에 만나요의 방송 캡처본인데요. 이 당시 때 키가 165cm임을 감안하면 해당 방송에서 몸무게 공개라는 벌칙에 걸리면서 62kg로 측정이 됐지만 많은 체중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때의 요 방송 장면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정수라 씨가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서 예상 체중계와 다르게 다른 체중이 나왔던 것이 밝혀지게 돼요. 요즘 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고 나서 노래를 부르니까 정수라 씨가 너무나 창피하다라는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게 된 겁니다. 이 당시 때 게시물을 이제 막 돌려서 보게 된 사람들은요, 사실
저 시대엔 유명 가수 앨범에 집 주소와 주민번호까지 적혀 있었을 정도다. 생방송으로 당시에 봤었는데 저 당시의 정서로 여자 연예인의 몸무게 공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다. 너무했다. 아무리 봐도 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졌었던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몸무게를 공개했지만 여자로서 너무나 창피했었던 정수라 씨는요.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 무대를 마쳤어야 합니다. 오열을 했었던 거예요. 사실 정수라 씨는 이 당시 때 거의 40kg대의 몸무게였지만 의상과 신발 무게 때문에 10kg 이상 더 나갔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찌됐건 정수라 씨는 이렇게 힘들었던 방송 활동도 있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선우은숙 씨가 하차를 하고 유영재의 사태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겠지만 피해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와 함께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게 정당한 법의 처벌을 요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영재 본인이 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 포장마차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다. 여성분들과 또다시 술자리를 가졌다. 급기야 동거녀와 다시 동거를 시작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영재라는 사람의 양심은 끝이 없는 걸까요?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습의 유영재의 모습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유튜버 중에 최초로 공개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모습은 유영재 본인이 무려 10여 년 전에 직접 행사 현장에서 보여줬었던 정확하게는 유영재의 가요쇼에 등장했던 한 걸그룹입니다. 이 걸그룹 사실 아이돌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름 되면 다 알 법한 바로 걸그룹인데요. 바로 브레이브걸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브레이브걸스가 사실 1집 때 굉장히 힘든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최근까지 다시 재조명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영상에서도 다른 컨텐츠와 함께 다뤄드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려 10여 년 전에 유영재 본인이 자신의 가요쇼에서 등장한 브레이브걸스와 함께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참 어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통 중장년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의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던 가요쇼인데 이때 유영재의 가요쇼가 얼마나 승승장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당시 때 유영재 본인은 뭐라고 했느냐? 이 젊은 20대의 어린 또 이 중에 맨 왼쪽에 막내인 가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때 청소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요. 부럽다고요? 참 부러우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나이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에게 던진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영재의 라디오 방송에는 사실 많은 중년 여성분들, 아주머니 팬분들이 많았다라는 건 이제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재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젊은 20대 여성 가수들 사이에 서서 자신의 방송을 보기 위해 방문해준 많은 중년 여성 팬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부러우시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될 수 없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뭐 웃자고 하는 말인지 약 올리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영재를 응원하는 몇몇 골수 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찾아오셔서 악플을 남기시곤 해요. 분명히 이번 영상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 멘트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여성에 대한 여성관 인식이 뭔가 뒤틀려 있다. 사실 이 젊은 여성들을 옆에 세워두고 관객석에 앉아 계실 수많은 중년 여성분들에게 나이를 거론하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젊고 여러분들은 늙었다. 이걸 강조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유영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유영재와 함께했던 수많은 가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유영재 본인이 이 선우은숙 씨라고 검색을 해보기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노사연 씨만이 아니라 혜은이 씨까지 많은 중년 여성 가수들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이 가요쇼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썸네일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유영재는요,
이러한 방송 활동과 또 수많은 여성 팬들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선우은숙 씨와의 결혼 생활 중에서도 계속하여 유지해 나갔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선우은숙 씨가 여성 팬분들, 아주머니 팬분들이 좋아하게끔 터치를 잘한다, 스킨십을 잘한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와이프가 내뱉는 단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영재라는 사람은 이 당시 때 동치미에서도 나는 집에서 나간 게 다 이유가 있어서 나간 거다. 왜 나갔습니까? 알다시피 선운숙 씨가 당시에 굉장히 아팠는데 아픈 모습을 꼴보기 싫어서 나갔다. 사실 굉장한 궤변이었죠. 자,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었던 유영재이지만 사실 아나운서 DJ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SBS부터 경인방송사까지 거의 10년이 훌쩍 넘는 아나운서 활동을 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 때 이 장면이 좀 눈에 들어와요. 한번 볼까요? 유영재 본인이 집에 들어왔는데 선운숙 씨가 달려나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인데 유영재 본인이 살짝 뽀뽀를 하려고 하니까 선운숙 씨가 고개를 획 돌려서 피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셨을 겁니다. 사실 선운숙 씨가 유영재와 함께 방송에 등장해서 정말 많은 스킨십을 했지 않습니까? 뽀뽀와 포옹은 일상다반사여서 오히려 시청자분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당시 때는 웬일인지 선운숙 씨가 오히려 유영재의 뽀뽀를 피해버리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하여간 확실한 건 유영재 본인이 이 동치미에 출연하고 있었던 당시 그 기간 안에도 선운숙 씨의 친언니, 본인에게는 처형되는 70대 노인분에게 말도 안 되는 5번의 터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젊게 사는 세상입니다만 그래도 70대라고 한다면 존중받기 시작해야 하는 어른으로서도 아주 큰 어른으로 대접받기 시작하는 칠순잔치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나이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70대의 처형을 건드렸다라는 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몰상식한 여성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선운숙 씨와 이혼하고 난 유영재는요, 사문 의혹이 들끓었고 여자 골프 선수가 있었다라는 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골프 선수가 도대체 누구고 결혼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유영재라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였는지 아니면 나아가서 혼인신고까지 된 사이인 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알 길이 없는 유영재의 과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차라리 결혼을 했었고 사귀었었고 여자친구였었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만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가수들이 유영재라는 사람과 함께 방송 활동을 했는데 이 아이돌 그룹만이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연 씨부터 시작하여 많은 중년 여성 가수분들도 함께 피해자 목록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골프 선수 전처들 또는 동거녀로 알려져 있는 라디오 작가들 얼마나 소름이 돋고 이 사람과 함께 혼인신고를 했든 또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했든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자다가도 잠을 깜짝깜짝 깰 지경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다 보니 이런 글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유영재의 양다리 과거 때문에 전 부인은 누군가 라는 이야기부터 2세를 위해 이렇게까지 바로 선운숙 씨와 유영재 사이에 2세를 갖기 위한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친언니가 반응을 보였었죠. 동치미에서도 이 얘기가 그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최영림 씨가 요즘 선운숙 씨가 늦둥이 준비를 한다더라. 보약도 먹는다고 들었다. 물론 선운숙 씨는 절대 아니다 라고 했지만 대기실을 같이 썼던 박현빈 씨 역시, 박현빈의 어머니 역시 아까 대기실에서 혼자 돌아서 뭔가 건강에 좋아 보이는 걸 열심히 먹더라. 늦둥이 보약인 거냐? 라고 하자 선운숙 씨는 그런 약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거부하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당시 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분의 반응이었죠. 남편과 내가 너무 달달하게 잘 지내니까 우리 언니가 너네 늦둥이 낳으면 내가 키워주겠다라고 말을 했다. 사실 내가 이런 결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요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정도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 당시 때 시청자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정말 신혼 느낌이네. 달달한 게 정말 보기 좋은 부부였구나. 계속 잘 살 줄 알았는데 만약 친언니를 건드린 게 사실이라면 처형은 정말 무슨 죄냐? 이런 반응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이 저지른 이 신체 접촉이 얼마나 한 가정을 송두리째 박살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여자 골프 선수를 비롯하여서 선우은숙 씨와 함께 방송 활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사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동치미에 나와 있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의 스킨십 장면이 담겨있는 이런 방송 장면들은 방송사에서 나서서 좀 영구 삭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 좀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거 곱씹을 때마다 얼마나 소름이 돋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만약 선우은숙 씨가 정말 늦둥이 2세를 계획했다고 한다면, 만약 2세가 두 사람 사이에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실 선우은숙 씨 또 처형되던 선우은숙 씨의 언니까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 중에 다행이죠.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우은숙 씨가 그나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과거 방송했을 때 이 소찬휘, 아마 엄청난 가창력의 소유자이죠.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하고 사실 파워풀한 락 장르를 우리나라 여성 가수 중에서 가장 잘 소화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유영재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옆에 있었던 유영재가 함께 나와서 막 댄스를 추려고 해요. 혜은이 씨의 무대나 정수라 씨의 무대를 보면 이 유영재라는 사람 그냥 컨트롤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예 푹 빠져서 춤을 추고 이 무대를 즐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참 독특한 게 이 소찬이라는 가수 옆에 잘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사실 소찬이 씨는요, 이미 6살 연하의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저번 달 4월 30일에도 이렇게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춤을 추고 옆에서 주변을 맴돌던 유영재는요, 소찬희 씨 옆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 정수라 씨라던가 다른 가수들 노사연 씨와 혜은이 씨는 뭐 등을 쓰다듬고 난리도 아니지만 특이하게도 소찬희 씨 곁에 가서 함께 커플 댄스조차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누리꾼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소찬이라는 가수는요, 정말 가창력도 뛰어나지만 기가 굉장히 세고 나아가서는 스스로가 굉장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혜은이 씨와 노사연 씨 역시 뭐 내실이 단단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찬희 씨가 좀 더 기가 셌고 락을 하던 그런 가수다 보니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부드러운 가수나 여성 팬들에게만 접근을 하고 이렇게 기가 센 형태의 여성분들은 좀 어려워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건 참 특이한 건 소찬희 씨 옆에서 서성이다가 못내 옆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천만다행이다 라는 말까지 쏟아지고 있을 정도인데,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황당한 건요, 유영재의 최근 행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영재 정신병원 퇴원 이후 애인과 동거를 하고 또다시 경찰 소환을 거부했다.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야, 이거 도대체 뭔 소리이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검색해보면 이 유영재와의 동거녀는요, 사실혼 관계의 라디오 작가로 알려져 있었던 바로 그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영재 본인은요, 지금 정신병원을 퇴원했는지 알 길이 없고, 퇴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소환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급기야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유영재 본인이 이 동거녀뿐만이 아니라 퇴원하고 나서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장마차에서 지금 본인이 정말 술자리를 가졌다? 이거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기사와 목격자들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유영재라는 사람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정신병원을 퇴원하여 애인과 동거를 다시 시작했다, 나아가서는 유영재 본인이 포장마차에 가서 술자리를 가졌다, 싹 다 거짓말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죠. 이 가짜 뉴스들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거. 물론 그런 의혹 제기라던가 흔한 말로 유영재 본인은 이 경찰 소환 조사가 될 게 아니라 포장마차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을 것 같다 라는 것과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가짜 뉴스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유영재 본인이 빨리 이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말로 그렇게까지 나는 억울하다, 이거 전부 다 가짜다 라고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증거와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는 그게 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선운숙 동치미 자진 하차, 유영재와의 이혼 여파. 아마 오전 이른 시간대부터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반전과 나아가서는 결국 이 사태를 만든 원인이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의 경찰 소환 조사까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 선운숙 씨가 동치미 자진 하차한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공식 기사를 좀 읽어보면 유영재와의 이혼 여파 때문인가 선운숙 결국 동치미를 하차했다. 어제가 마지막 녹화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이 마지막 녹화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라고 말을 했던 이 선운숙 씨, 아시다시피 본인이 자진 하차를 해야 한다라는 이 많은 빗발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MBN 측이 스포츠조선에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9일 진행된 동치미 녹화에서 선운숙이 하차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맞다. 마지막 방송은 6월 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진 하차 의사를 이미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밝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냐?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일날 이 녹화 방송에서 하차 사실을 밝히며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라고 합니다.